추상화 같은 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대충 물감 휘갈기고 그럴싸한 의미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약간은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물을 수 있겠죠. 돈 같은 건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종이에 대충 잉크로 프린트해서 그럴싸한 의미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림에는 구상화와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한눈에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그림은 구상화, 한눈에도 몇 번을 거듭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림은 추상화. 그렇기에 이해되지 않는 추상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다면 우선 구상화와 추상화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구상화에서 구는 갖출 구자를 씁니다. 현실에서 갖추어진 것, 실체가 갖추어진 것과 같은 이미 갖추어진 것을 토대로 형상화한다는 뜻입니다. 꽃이든 과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풍경이든 우리 모두가 살면서 눈으로 직접 그 실체를 보았던 것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의 무엇들은 대부분 3차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생긴 사과를 현실에서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혹은 평면 매체에 표현된 사과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만약 이런 사과가 정말 현실에 실제한다면 씹고 맛보고 냄새도 맡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사과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실체를 갖추고 있는 형태 또는 형상을 표현하는 구상화 그림들은 대체로 사실적이고 입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대부분 비슷한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건 다른 이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이가 보았던 건 내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상화로 표현된 세계는 누구나 이해할 법한 객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추상화란 무엇일까요? 추상화에서 추는 뽑을 추자를 씁니다. 어떤 특징을 일부 뽑아서 형상화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약해서 예를 들어보면 3D 위성 사진을 가지고 지하철 노선을 설명한다면 구상화의 범주에 속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어플이나 지하철 벽면에 그려진 지하철 노선도는 추상화 범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빨간 꽃의 실제적인 형태를 다 그려내는 게 아닌 빨간 꽃의 빨간색만 뽑아내어 캔버스에 칠하면 추상화가 되는 셈인 거죠. 또한 구상화는 실체가 갖추어진 것을 토대로 형상화하지만 추상화는 실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생김새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무언가를 끄적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트 모양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은 다양하지만 중세 유럽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고백할 때 심장이 뛴다라며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심장의 형태에서 특징을 뽑아서 그린 그림이 하트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하트의 탄생은 기독교에선 포도주를 넣은 성배의 손잡이 형태를 본떴다고 하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한 심리학자는 여성의 엉덩이에서 본떴다고 하기도 하고 사과의 반쪽 모양에서 본떴다고 하기도 하는데 무엇이 맞고 틀리건 간에 어떤 형태에서 특징을 뽑아서 하트가 그려졌다는 점에선 결국 우리 모두가 끄적일 수 있는 이 하트 또한 엄청난 추상화 작품인 셈인 거죠. 분명 하트라는 이미지가 처음 나왔을 당시 사람들은 하트 그림을 난해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갤러리에서 보는 추상화 작품들을 어렵고 난해하게 느끼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여전히 추상화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작품의 의미나 설명을 읽어보긴 하지만 뭐야 그냥 꿈보다 해몽이네 라며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 현실에서 이미 스스로 수많은 추상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온 국민이 일본의 우길기 문양을 보며 분노하고 엄지와 검지를 펼친 손가락 그림을 두고 남녀가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숫자가 그려진 분홍색 종이, 초록색 종이, 노란색 종이를 누군가에게 받을 때마다 그렇게들 좋아합니다. 이쯤 되면 지폐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추상화이자 꿈보다 해몽을 넘어 해몽이 현실을 장악한 사례가 아닐까요? 근데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사실 의미를 싹 빼고 보면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건 맞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 화폐라는 거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추상화다. 맞아 네. 맞아, 추상화지. 어쨌든 아직 돈의 가치나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추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실의 수많은 추상화를 접하며 살고 있지만 그 의미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즐길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상화와 추상화를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구분지어 설명했지만 미술에는 구상적인 추상도 있고 추상적인 구상도 있고 반반도 있고 구상화와 추상화 사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상화와 구상화의 우열을 나눌 순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구상적 사고도 하고 추상적 사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체 너머로서 의미 또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상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는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다만 어떤 전문 분야에서 주로 필요한 사고이기에 구상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의 기로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골똘히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일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뭐든 생각이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쳐지는 것에 대해선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상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 중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빠진 사람을 볼 때면 그러한 개인은 존중하나 그러한 사람과 관계를 맺은 서로가 된다면 왠지 피곤하지 않을까요? 매번 보이는 게 다야 라고 말하거나 매번 보이지 않는 게 다야 라고 말하는 상대방과 일상적인 소통과 관계로서 교감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삶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중요하니까요. 추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추상화를 직접 그려본다고 생각해봅시다. 추상화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에서 무엇을 뽑아 그려낼 것인지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주제로 추상 작업을 접근한다면 부모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깊어진 주름에서 세월의 무게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화폭에 옮긴다면 이러한 느낌의 작품이 나오겠죠? 또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부모님의 표정을 들여다보며 부모님의 현재 마음이나 근심을 뽑아 종이에 그려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님의 세월의 깊이도 마음의 깊이도 더더욱 들여다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아닌 타인을 긴밀하게 이해하는 과정들이 그림 속에 담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추상화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변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추상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추상적 마음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분노인지 행복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파고들다 보면 그 밑에 수많은 뿌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채소나 식물을 뽑아야 땅속에 파묻힌 뿌리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령 내가 느끼는 이 슬픈 마음도 뽑아봐야 그 밑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잔뿌리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내 마음을 추상화로 그리는 일 또한 자신의 감정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추상화를 그리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든 그 대상과 더욱 긴밀해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세월의 깊이를 느끼고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고들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서로가 나와 나일지라도 어쩌면 나와 내가 긴밀해지고 타인과 긴밀해지고 세상과 긴밀해지기 위해서 추상화라는 개념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갤러리 전시를 보러 갔을 때 한 추상 작품을 보면서 이런 건 6살짜리 아이도 그릴 수 있겠다 라고 말하던 것을 들었는데 문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릴 수 있을 만큼 쉬운 그림,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니 저는 차라리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만의 추상화를 부디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그려놓은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며 뭐라
하든 누군가는 인정해주지 않던 개의치 않고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 딱 6살짜리 아이들처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스스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아예 그림을 안 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 부디 6살짜리 아이들처럼 마냥 순수했던 시절의 즐거운 마음을 모두가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종이 위에 그려나가든 자신만의 삶을 그려나가든 말이죠.